이게 뭐 사람이가 아닙니다. 네. 자칭인지 타칭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외교 천재라는 이재명이 또 국제적인 사고를 쳤습니다. 서울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최근 며칠 동안 이 이재명 관련된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뉴스를 안 다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이재명 관련된 어떤 문제가 최근 발생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최근에 이재명이 자기 X 옛날 트위터 통해서 이런 포스팅을 하나 전제를 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이나 전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면서 지금 하나 동영상의 첨부된 포스팅을 하나 자기 게재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국방군이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를 고문하고 해서 옥상에서 내던져 버리는 그런 장면이다 하는 설명이 붙어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아주 공적인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으로서 이런 포스팅을 전제하자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규탄한다.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자, 이런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자, 평소 가짜뉴스 강력하게 비난해왔죠, 이재명이가. 그런데 이 이재명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당사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방금 보신 것처럼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한 뒤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이다 하는 그런 설명이 붙은 이 어느 기사를 자기 X에다가 전제를 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 해서 이스라엘이 발끈하고 나선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식 그 이스라엘 외교부의 공식 트위터 X 계정인데요. 이런 성명이 올라온 겁니다. 자, 지난 10일에 전시 민간인을 유대인에 빗댄 발언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이재명이 내 이놈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성명을 공식적으로 낸 건데요. 자, 이런 겁니다. 2024년 9월에 있었던 사건이다. 2024년 9월. 그것도 내용이 뭐냐? 해당 게시물에서는 이 동영상을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이스라엘군이 해서 옥상에서 떠뜨려 거다. 뭐 이런 설명이 붙은 동영상을 게재한 이 X 계정. 아주 원래부터 반이스라엘적인 그런 게시물들을 계속해서 업로드해온 그런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사실은 그러면 어떤 거였느냐? 실제는 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뭐 했다, 뭐 또는 옥상에서 밀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2년 전에 2024년 9월에 이 팔레스타인 군 교전 중에 사망한 팔레스타인 군인의 시체를 좀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지금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떤 인권 학대를 침해를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호도 왜곡한 데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무슨 지적을 했느냐? 그럼 과연 이렇게 인권을 중시한다는 이재명 이자가 그럼 과연 이 헤즈볼라라든지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인권 침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문제 삼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황을 했는지 어쨌는지 자기가 잘못했다, 착각을 했다 하고 사과하면 끝날 것을 마치 이스라엘이 또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또 거기다 대고 변명을 하며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 끊임없이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이스라엘한테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너네 반인권적 행위하고 있어. 반국제법적 행위하고 있어.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너네 전범 국가잖아 하는 뜻이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이스라엘 니네가 해코지하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힘들대잖아. 비판은 좀 들어야지. 왜 비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느냐 하고 지가 실수해놓고서 지가 잘못을 해놓고서는 그 탓을 이스라엘에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람 아닌 거죠. 아닌 밤중에 홍등깨라고 지금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너네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 미안하다 하지 않고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마치 성남시 시장 하던 시절, 또 경기도 도지사 하던 시절에 그 완전히 조폭 마인드로 이스라엘 국제정치 다루고 있다. 이게 사람가 아닙니다. 자, 이런 자칭인지 타칭인지 모르지만 이런 소위 외교 천재라는 이재명의 화법, 이 못될 화법이 이번에 게재한 이 트위터 이 게시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옥상에서 집어 던지는 따라는 이런 코멘트가 붙은 영상을 떡하니 자기 공식 SNS에다 게재를 한 거죠. 아니 먼저 알아보고 나서 전제를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알아보고 나서 이런 내가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우리가 이거는 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떻게 알아봐야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됐으면 전제를 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짜뉴스 퍼뜨리기 전에 퍼뜨린 사람 잘못됐다 말이야. 알아보고서 철저하게 조사하고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가짜뉴스 퍼뜨리느냐. 가짜뉴스 아주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자가 그 며칠 전에 지난 6일이네요. 가짜뉴스 퍼뜨리는 게 반란행위라고 합니다. 이자가. 그럼 지가 반란행위를 한 거네요. 이 말에 따르면 자기가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니까.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의 처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이자가 과연 이란 편에 서 있구나. 반미 반이스라엘 전선에 서 있구나. 대한민국의 좌익 정권을 혼내줘야겠다. 대한민국 혼내줘야겠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또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국제 네트워크는 또 어떻겠습니까? 이재명 이놈 가만히 안 두겠다. 대한민국 이 조선놈들 가만히 안 두겠다. 반란행위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국익을 침해하는 거죠.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재명이가. 책임 있는 정치인까지 허위 정보를 증폭시키고 있다. 자기 소개하는 거죠. 자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서 스크리닝을 좀 해야겠다. 하세요. 네 거 먼저 하세요. 말이야. 이재명이가 지난 6일에 중동전쟁 국면에서 확산하는 허위 정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이다. 국정이 혼란해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린 행위는 반란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쥐가 반란행위를 한 거죠. 가짜뉴스의 파급력을 전쟁 상황의 교란수법에 빗댔다. 쥐가 교란수법을 하고 있네요.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입니다. 상대 진영을 교란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난삼아서 하는 일과 차원이 다르다. 정부 대응도 더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너부터 스크리닝을 좀 당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다. 상대 진영을 교란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가짜뉴스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거다.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하고 나선 거죠. 쪽쪽 빨아대는데 가짜뉴스 분석팀을 딱 신설을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가장 먼저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 누구죠? 이재명이죠.
왜 이런 상황에서 괜히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과 가장 최우방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는가? 이재명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경찰청이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분석팀을 신설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달러 강제 매각서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찾아서 이렇게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신속한 탐지 및 차단과 강력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짜뉴스 유포가 국민 불안을 증폭하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중대범죄 맞죠? 이거. 지금 온 나라가 난립니다. 온 나라가. 이 이재명이 때문에 온 나라만 이 나라에서만 난립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이런 따위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온 국제사회에서 지금 비난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 국익 침해, 이 국익 손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된 이 이재명이 이 주댕이와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가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등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놈부터 처벌을 해야겠죠. 이놈부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린 행위가 반란행위다.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정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짜뉴스, 소위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하면 의혹 제기, 말하자면 공적 관심사안에 있는 의혹 제기다 이러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가짜 뉴스다 규정을 해서 처벌을 하고, 이런 게 실제로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96만 명이나 되는 이 팔로워를 거느린 이 대형 보수파 일본어로 한국 국내 상황을 일본어로 전하고 있는 대보짱이라는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자, 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한국에서 최근에 이 중국인 무비자 정책이 확대한 다음부터 한국의 치안 상황이 급속하게 나빠졌다 하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어떤 사람이 코멘트를 단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냐? 한국에서 최근에 변사체가 몇 구가 발견이 됐대요.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코멘트를 그냥 쭉 읽어준 겁니다. 그 중에서 변사체 발견됐다 그런 코멘트가 있었던 겁니다. 진짠가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군요. 아이고 그게 다예요.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이 사람이 직접 주장한 거는 한국의 치안이 중국인 무비자 정책 확대 이후로 나빠지고 있다까지만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고, 변사체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라는 건 코멘트를 읽어준 거예요. 그런데도 경찰은 이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면서 자발적으로 인지수사를 하고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한 것을 검찰로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법령에 근거한 거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입니다. 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서 공연히 허위에 통신한 자를 처벌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찰은 뭐를 주장했느냐? 당신이 이렇게 지금 어떤 손해를 입히려고 했는지, 또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지,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을 준 건 뭐냐? 그런 소위 혐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 광고 수익을 얻은 게 자기한테 이익을 받은 거고, 이 타인한테 소행을 가한 거는 뭐냐? 너가 그런 한국의 치안이 나빠지고 있다 하는 뉴스를 일본한테 하니까 한국 관광산업이 너 때문에 손해 입지 않았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가지고 이 대보장 송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관계의 법령인데요. 지금 이게 어떤 명예훼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도 있고 정보통신망법에도 있어요.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피해자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박순종이면 박순종, 이재명이면 이재명, 또는 누구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단순히 한국의 치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확대한 다음에 한국에서 치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는 뭐 한국에서 계속해서 변사체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을 경우에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놈 이거 혼내줘야겠는데 무슨 법이 없을까 하고서 이제 찾아보다가 찾아낸 게 이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바로 방금 보신 이 법입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진 지가 되게 오래된 법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8조 보세요. 삭제. 전부 삭제입니다. 삭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1조, 2조, 3조, 4조, 5조, 7조, 그리고 다 나머지 없어지고 47조 벌칙입니다. 처벌한다는 거. 왜 이렇게 삭제가 됐을까요? 조항들이? 이게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게 이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인터넷 환경을 아마 상정을 안 하고서 만든 법인 것 같아요. 되게 뭐냐? 무전 같은 거 또는 모스부호로 통신하는 거. 이런 통신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어선들이 이제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데 서로 허위 통신을 했단 말이에요. 무전으로. 그러면은 교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처벌을 하려고 사실은 만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법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지금 시대의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대부분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원래 있었던 조항들이 전부 삭제가 되고 지금 사실상 벌칙이 요거밖에 안 남았다. 47조 2항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서 공연히 허위에 통신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명예훼손죄로는 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뉴스는 반란행위다 라고 해서 이거 지금 경찰이 이재명이가 야 가짜뉴스 신경 좀 써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야 이 명예훼손죄도 아니고 가짜뉴스를 대체 명예훼손죄라면 아주 말하자면 어떤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니까 의율해서 이거를 처벌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 보신 것처럼 달러를 정부가 강제로 매각시키려고 한다라는 이런 뉴스 이거 뭐 가짜인지 어쩐지 난 모르지만 이런 거를 말하자면 이재명이가 말한 대로 반란행위다 해가지고 이걸 처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내다 이제 경찰이 방법을 찾아낸 게 사실상 사문화된 사실상 뭐 유명무실화된 사실상 지금 시대랑 맞지 않아서 국회에서조차 법률의 이 조항들을 다 없애고 있는 이 법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벌칙 조항 일부를 활용해가지고 이걸 선제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완전 경찰이 민주당 딸랑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에 불리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 불리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이 전기통신기본법을 가져다 와가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무슨 중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이 확대된 후부터 한국의 치안이 나빠지고 있어요. 뭐 이 정도 얘기한 사람도 그거 너 가짜 뉴스야 하고서 인지수사로 입건을 하고 뭐 검찰에 송치하고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이따위 지금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지금 국익 소대가 막 심하죠.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저거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가 나서서 가짜 뉴스를 막 확인도 안 하고 퍼뜨리더라 하는 식으로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씹고 있어요. 캐대헌이니 뭐니 해가지고 한국의 뭐 이미지를 좋게 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외교 천재라는 이재명이 한 방에 무너뜨리는데 이 사람입니까? 최근에 세월호 전북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최종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무게 중심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자빠진 거다. 배가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제 불법 증축이 이루어졌다. 세월호. 그래서 무게 중심이 아래에서 위로 좀 올라갔다. 거기다가 아래 이제 선적했던 자동차라든지 이런 화물들이 고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급하게 이제 배가 선회하는 과정에서 이게 화물들이 한쪽을 싹 쏠려 버리니까
이 무게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빠졌다 하는 그 내용을 이미 2014년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미 2014년도에 그런 결론이 나왔었던 거예요. 지금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그랬던 거다 하고서 공식적인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을 위시한 이 적발 세력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주장들을 펼쳤어요 대체? 뭐요? 무슨 세월호랑 무슨 최순실이랑 관계가 있다느니, 무슨 박근혜 7시간 뭐 했냐느니, 무슨 그초에 지나가던 미국 잠수함이 들이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침몰한 거라느니. 이 경찰한테 묻고 싶어요. 그때는 왜 이 정보통신기본법 이거 적용을 안 했습니까? 그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가짜뉴스 처벌한다고 전기통신기본법을 들이대가지고 사람들을 뭔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지수사하고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이 이재명 이 사람 아니지만은 경찰 이들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재명 아주 헐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이런 무도한 권력자들과 그의 충성을 다하는 들을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애국활동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좀 더 힘내가지고 이 자유대한민국이 저 가짜뉴스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또 우리의 자유를 지켜내는데 좀 더 힘을 써야겠습니다.